자, 오늘은 12차시 시비 걸지 말고 다섯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예, 이건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죠. 2022년 7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AB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건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에서 늘어나는 줄은 사람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철사 같은 걸로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운동량 변화량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발목이 거의 끊어지겠죠. 예. 그래서 줄이 충분히 늘어나야지 완전히 운동량이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듭니다. 기억 맞고요. 그러니까 뭐 적어주자면 힘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그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얘는 일정한데 얘를 늘려가지고 얘를 줄이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서로 치면 1, 2, 3 생각의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입니다. B에 있는 타이어도 마찬가지죠. 배에 있는 타이어가 이제 충돌할 때 배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기울과 니은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D급 보면 C에서 구슬의 속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하겠죠. 질량과 속도의 곱이 운동량이니까 V가 커지면 MV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뜨거! 2022년 9월 핫한 문제들이 많네. 9월 고3 모의평가 8번 문제입니다. 왜 이리 조용하노?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에서 D가 정지해 있고요. B와 C는 압축된 용수철에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B, C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 C와 D가 각각 한 덩어리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 C, D의 질량은 각각 M2M, 3mm이고요. 이때 충돌하는 동안 A하고 D가 각각 B와 C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를 I1, I2라고 할 때 이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용수철 질량은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일단 다 정지해 있었습니다. 정지해 있었는데 이게 압축시킨 상태에서 얘를 가만히 놓았죠. 그러면 그 왼쪽으로 가는 녀석과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의 운동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각각의 속력을 하나의 변수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3V면 이 녀석은 2V가 되겠죠. 옛날 포켓몬고 할 때도 2V는 했었는데 2V가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개였나 고양이였나?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뭐였노? 여우요. 아, 여우였나? 와, 2V. 이게 시대에 따라 이제 콘티는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타임 레전드. 누구 포켓몬고 한참 유행할 때 몇 살이었노? 저 6대요. 아, 저 한참 했겠네. 10살이요. 저도 좀 했었습니다. 간절고 가셨나요? 간절고시요. 아, 집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자꾸 먹었어요. 신기하게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와, 신기해. 아야, 저 그럴 시간 없다. 오늘 좀 바쁩니다. 자, B하고 C가 받는 충격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질량과 속도에 대한 정보들은 있는데요. 그 힘과 시간 그래프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야 되고요. 내가 지우다 말았네 여기도. 계속 지우다 말아. 또 충돌 후에 C하고 D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이 한 덩어리의 속력을 V2라고 하고 A하고 B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의 속력을 V1이라고 한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그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요 식으로부터 요 두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근데 잘 보면은 A하고 B는 결국에 충돌 전이나 후나 이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A하고 B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할 때는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의 운동량 보존할 때는 이쪽을 플러스로 해서 굳이 좌표계를 통일하지 않고 그냥 각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볼까요? 써보면 공간이 좀 없어 보이니까 밑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P 보존, P의 총량은 보존되죠. 알았다, 안 할게. 살기가 느껴지나? 자, A하고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됩니다. 뭐 마찰이나 공기장 이런 게 없으니까요. 둘 사이만 힘을 주고받죠. 그럼 A하고 B는요. A는 정지 상태에 있었고 B는 질량이 2m이고 원래 속도는 왼쪽으로 3V였습니다. 요게 이제 총 운동량이 되어 있고요.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전체 질량이 3m인 상태에서 V1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C와 D의 충돌 사이에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 C의 질량은 3m이었고 속도는 2V였죠. 여기 한 덩어리가 되면 질량이 총 4m이 되었고요. 이때 속력을 V2라고 뒀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식으로부터 V1과 V2를 똑같은 문자 V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V1은 2V가 되겠고요. V2는 지금 컨닝하고 있는데 컨닝을 잘못했네요. 2분의 3V가 됩니다. 보고 하는 것도 잘 안되네. 갈수록 머리가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서글픈 일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I1 대 I2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그 I1은 B가 받는 충격량인데요. B가 받는 충격량은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 A가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그냥 나중 운동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좀 더 쉬운 쪽으로 선택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A가 받는 충격량으로 할 거고요. 이 녀석은 D가 받는 충격량으로 구할 겁니다. 어차피 B가 받는 충격량은 A가 받는 충격량과 크기가 같고 C가 받는 충격량은 D가 받는 충격량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럼 얘는 MV1 나누기 MV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A의 나중 운동량, 요게 D의 나중 운동량이죠. 원래라면 이제 빼기 0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럼 V1이 2V이고 V2가 2분의 3V니까 M은 날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이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2번? 그렇지. 2번이 답인데. 안 보인대요. 안 보여? 눈을 뜨세요. 이야. 아, 비켜라 이 말이지. A 키지 말고 B 켜. Turn on the beat. Oh my god. 아, 그런 거 잘 모르구나. 저는 시켜야겠네요. 멈출 줄 알아야 아름답습니다. 자,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8. 네. 자, 그림가는 18번 문제. 욕한 거 아닙니다.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하여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벽의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같고요. 그다음에 AB의 질량은 각각 MA, MB이고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합니다. 질량의 B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18번 문제로 좀 어렵게 나온 이유가 그 상대 속도 개념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뭐 다 머리를 써야 되죠.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와 B 사이의 거리인데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가 바라본 B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한 말 이해됐습니까? 아니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잖아요. 예. 그러면 A 위에 올라타 가지고 B의 위치를 보면 A로부터 B의 거리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치 0으로 잡는 거죠. 0으로 잡으면 이제 B의 위치가 결국에 B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 얘가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B가 정지해 있는 상태였죠. 예. 정지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 속도는 뭐 상대 속도까지 갈 필요 없이 요 기울기의 크기가 요 녀석의 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정지해 있다 생각하고 얘가 이제 온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부호가 정해져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얘가 지금 얘가 봤을 때 얘가 다가오는 방향이 이제 요 기울기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방금 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시 여기 적어주면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서 기울기 있죠, 기울기. 요 기울기는 A가 본 B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A가 본 B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나누면 변화량을 시간에 대해서 나오면 결국에 A가 바라본 B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바라봤을 때 B는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A 위에 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왼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오고 있죠. 예. 그게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왼쪽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 기울기의 크기는 녀석이 얘가 다가오는 속도의 크기이자 요 바깥의 수평면에서 바라본 A의 속도이기도 한 거죠. 그게 기울기 얼마입니까? 2. 예, 2m/s죠. 그래서 얘가 충돌 전에는 A는 2m/s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충돌 후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라고 적을게요. 그냥 충돌 후 속도는 지금 모르죠? 모르니까 VA, VB라고 두겠습니다. VB는 확실히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죠? VB는 확실히 오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VA는 사실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갈지 충돌 후 왼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오른쪽으로 잡으면 됩니다. 오른쪽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으면 오른쪽으로 잡은 게 맞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이란 뜻입니다. 충돌 후 속도의 방향이. 그래서 오른쪽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좀 여기 그리고 요 기울기 한번 볼게요. 기울기. 요거는 이제 AB가 충돌한 후고요. AB 충돌 후. 나중에 또 B는 한 번 더 충돌하죠. 예, B는 한 번 더 충돌해서 B하고 뭐하고 충돌하냐면 벽하고 충돌합니다. B하고 벽이 충돌한 후에는 B의 속력은 그대로 V고 VB고 방향만 바뀐다라고 문제 주어져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건데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단기 기억 상실증을 보통 앓고 있어요. 유튜브 쇼츠를 많이 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읽으면 요 모든 내용이 한 뇌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한 이쯤 읽으면은 한 요 부분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죠.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폐입니다. 여기 보면 벽의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같다 되어 있죠. 이 조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가 VB로 AB하고 충돌하면 VB가 됩니다. 벽하고 충돌하고 나면은 또 VB인데 왼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녀석의 속도는 그대로죠. A하고 B가 충돌한 이후에 A는 충돌을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B하고 벽하고 충돌 후에는 얘는 그대로 VA입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그냥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사실은 모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면 운동량 보존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운동량 보존을 A하고 B 사이의 충돌 직전과 직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식을 하나 쓸 수 있고요. 여기 상대 속도에 대한 식을 두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1초인 순간에 A하고 B가 충돌했고요. 요 3초인 순간에 B하고 벽이 충돌했습니다. 충돌했는데 요 사이에 A가 바라본 B의 속도, 요 사이에 A가 바라본 B의 속도를 기울기로 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기울기의 의미대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부호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틀립니다. 문제가. 그리고 부호를 잘 해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초 동안에 3m/s 증가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입니다. 요건 A가 바라본 B의 속도죠. 근데 충돌 A하고 B가 충돌한 이후에 AB의 속도를 VA, VB라고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B의 속도인데 누가 바라본 속도다? A가 바라본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벽하고 B가 충돌한 직후죠. 직후가 되는데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가 되느냐? 이때 B의 속도는 마이너스 VB가 되죠. 왼쪽으로 튕겨 나오니까 A의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A의 속도는. 그래서 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수도 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풀리는 연립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요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VB를 구해보면 VB는 1m/s가 되고요. 이건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방향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죠. 처음에 AB가 충돌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벽하고 충돌하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방향을 미리 고려해서 문자를 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크기가 나오는 게 맞고 근데 VA는 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우리가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놓고 변수를 뒀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A하고 B가 충돌하고 나면 A는 왼쪽으로 2분의 1m/s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VA하고 VB를 구했는데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A와 B의 질량의 비를 물어봤죠. 그러면 질량과 속도가 들어가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최종적으로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P는 보존되죠. P존. A하고 B 사이의 충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무리였나? 미안합니다. 자, A의 처음 속도는 2m/s였고 B는 정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A의 운동량은 2ma, B의 운동량은 0이었죠. 다음 A는 질량이 ma 충돌한다고 변하지 않을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왼쪽으로 2분의 1m/s로 튕겨 나왔습니다. 이 VA 대신 넣은 겁니다. 그 다음 MB, VB. VB는 1m/s죠.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1차 방정식으로 쉬운 거지만 방향까지 고려해서 막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 부호 꺾으려면 완전 틀려버리거든요. 이거 하면 이제 MA하고 MB 사이 관계가 나옵니다. MA 나누기 MB는 2대 5입니다. MA 대 MB 하면 MA 나누기 MB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MA 대 MB는 2대 5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2호보다 그게 더 맛있던데 요구르트 그 엔뇨. 엔뇨가 더 맛있어요. 아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2호. 2호도 요구르트 이름 있잖아요. 아, 네. 전혀 2호랑 엔뇨 저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 뒷광고 요구르트 아닙니까? 오호호호. 자, 2021년 7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 그리고 3kg 물체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8m/s,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충돌을 시작한 순간부터 B가 A에 작용한 F의 크기를 시간 T에 나타내는 것이다.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18Nm/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따라 18이 많이 나오네.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합니다. 뒤에 보면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와 같고요. 작용 반작용 관계죠. 그래서 문제에서 충격량 크기로 그 FT 그래프 면적이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격량 하면 자동으로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하고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이 문제는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바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냥 해석하는 문제였고요. 기억 맞으니까 날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자, 평균 힘의 크기가 나오면 딸꾹질 뭐 몰래 먹은 건 아닌데 급식에 나온 거 얘는 먹지 않았습니다. 요 평균 힘의 크기를 F바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평균 힘 문제가 나오면 F바 곱하기 시간을 먼저 적습니다. 시간은 모르니까 델타 T라고 적을게요. 시간 안 해요. 0.2초로 나와 있네. 근데 얘가 이제 충격량이잖아요. 그럼 얘가 오른쪽에 나오는 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인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인데요.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량 변화량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그 면적이 바로 주어졌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면적인 18N을 쓰면 18N초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델타 T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힘을 가한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0.2초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어떨 때는 얘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힘을 요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0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가지고 있는 동안의 시간 요거를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히 표현하면 0.2 빼기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18N이니까 F는 양변 5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90N이 되겠습니다. 18 곱하기 5 하면은 90N이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으니까 디귿도 맞겠죠. 이게 날아가니까 날아가고 디귿은 맞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러면 안 되지. 풀어봐야 되지. 우리는 연습 중이니까.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B가 받는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써야지 B의 나중 운동량을 알 수 있고 그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제가 약간 요령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대체로는 그 충격량을 플러스로 잡는 게 부호가 잘 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게끔 좌표축을 잡는 게 유리한데 그 충격량의 부호는 그 충격량의 방향, 힘의 방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B의 나중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충격량을 구해야 되니까 B가 받는 힘의 방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 상상이 이건 잘 됩니다. A하고 B가 충돌하면 B는 어느 방향 힘을 받아요? 오른쪽을 힘을 받죠. 그럼 얘를 플러스로 두면 B의 충격량은 플러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충격량 18을 적을 때 그냥 18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8을 적지 않고. 그럼 얘는 이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속도를 잘 맞춰가지고 낑가 넣으면 됩니다. 근데 충돌 후 속도는 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충돌 후 속도를 VB라고 하면 얘는 그게 오른쪽일지 왼쪽일지를 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생각하고 식을 세울게요. 보통은 그냥 모르는 경우에는 플러스라고 두고 한 다음에 부호를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얘는
3kg 곱하기 VB를 뭐 나중 속도로 합시다. 빼기 처음은 질량이 3kg이고 속도가 왼쪽으로 2m/s죠. 근데 우리는 오른쪽을 플러스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3이 6이니까 넘기면은 18이 12가 되죠. 이게 3VB가 되니까 B의 충돌 속도는 4m/s가 됩니다. 플러스가 됐네요. 그 말은 우리가 처음 잡았던 플러스 방향이 맞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B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4m/s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뜨거. 예. 이제 힘이 많이 약해졌다. 뜨거. 뜨거. 2022년 10월 고3 학력평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문제인 19번 문제. 18번 문제보다 더 어렵겠죠? 자, 그림가는 자연학화했네. 자,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속력 2V, 2V 자주 나오네. 3V로 정지한 물체 C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 C의 질량 각각 M, 2M이다. 그림란은 가의 순간부터 B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는 충돌 후 속력 V로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B와 C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B와 C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요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처음에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면 얘는 정지해 있고 얘는 가니까. 얘가 가면 B에서 바라보면 얘는 다가오겠죠.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방향이 지금 기울기로 치면은 마이너스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요 B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는요. 그 기울기가 B와 C 사이의 거리니까요. B가 바라본 C의 위치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그 변이를 나누면은 B가 본 C의 속도가 되는 거죠. B가 관찰자가 되고요. C가 관측 대상이 되는 겁니다. C가 관측 대상. 내가 말하는 거에 낚였네. 예. B가 본 C의 속도. 근데 처음에 왜 이래? 말 안 듣네 이거. 다시 B가 본 뭐고 본 아니고 B가 본 C의 속도. 뭐고 본 몰라? 자, B가 본 C.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들은 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얘가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줄어드는 게 이쪽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또 역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 해석이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 A의 질량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둘게요. MA라고 둬도 되고요. 근데 저는 라지 M이라 일단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에서 잘 보면요. 요 기울기의 크기가 3V예요, 결국에. 요 기울기의 크기가. 기울기의 크기가 2T0분의 얼마입니까? 6D죠. 6D고 얘는 그 T0분의 3D입니다. 요게 3V랑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결국에 같은 문자로 통일해서 적어야지 변수를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 T0D하고 요 V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 놔야지 문제를 풀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좀 정리를 하도록 변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맨 처음 상태의 A와 B와 C의 속도예요. C의 속도인데 지금 충돌이 두 번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 B하고 C의 충돌이 먼저 일어나죠. B하고 C가 충돌이 일어나서 그 충돌 이후의 시각이 2T0 이후입니다. 그래서 2T0부터 그 다음 충돌이 일어나는 4T0까지의 속도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B하고 C가 충돌했기 때문에 A는 속도가 변함이 없겠죠? 2V고요. 근데 B하고 C가 충돌한 후 B의 속도는 모릅니다. 그래서 VB라고 둘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왼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 C는 정지 상태에서 B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잖아요. 근데 C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그 속도는 모르니까 VC라고 둘 겁니다. VC라고. 일단 B하고 C가 충돌한 다음에는 B하고 C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지고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충돌하겠어요? A하고 B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충돌한 4t0인 순간 이후에 보면 이제 A의 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쇼츠의 영향으로 까먹은 부분이 되겠죠. A는 B하고 충돌한 후 원래 운동하던 방향으로 속력 V로 움직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문제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요. 이 그래프를 잘 보면요. 4t0 이후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죠. 그 말은 B하고 C의 속도가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A하고 B가 충돌이기 때문에 C는 속도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C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VC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의 속도도 오른쪽으로 VC여서 얘가 이제 B하고 C 사이 거리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채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럼 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건질 수 있는 건 하나의 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3V는 2t0분의 6D라는 걸 이용해서 썼고요. 얘는 이제 그 B하고 C가 A하고 B가 충돌한 이후에 B하고 C의 속도가 같다라는 걸 이미 썼습니다. 요것만 이제 남았죠. B하고 C가 충돌한 이후에 B가 바라본 C의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요 기울기는 2t0분의 6D가 되고요. 요거는 t0분의 D가 그 3V니까 얘도 3V가 되겠죠. 예, 플러스니까 이제 오른쪽 방향인 거고요. 근데 요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충돌한 후에 B하고 C가 충돌한 후에 B가 바라본 C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C의 속도 빼기 B의 속도인 거죠. 이렇게 이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의 식을 얻어냈어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죠. 이 다음에는 이제 운동량 보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다 좀 쓰도록 할게요. P존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인데 언제 쓸 거냐 하면은 이제 그 처음에 첫 번째 충돌 있죠. B하고 C 사이의 충돌. 그래서 2t0 전후의 운동량 보존을 써볼 겁니다. 그럼 이때는 굳이 A까지 운동량을 더할 필요가 없죠. A는 어차피 B하고 C만 충돌하니까 운동량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B하고 C만 가지고 운동량 보존식을 써볼 거예요. 그럼 B는 질량이 M이었고요. 오른쪽으로 3V로 가고 있었고 C는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충돌 전 B와 C의 운동량은 이렇게 되고요.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MVB, C의 운동량은 EMVC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요 M은 다 날아가겠죠? M은 다 날아가고 V, VB, VC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근데 이 사이의 관계식이 위에 하나 더 있었죠. V, VC, VB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요 두 식을 연립하면 VB하고 VC를 V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소거할까요? 그냥 VB를 소거하겠습니다. VC를 소거할까? VC를 소거하면 VC는 3V 더하기 VB죠. 그래서 요거를 VC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VC 대신에 3V 더하기 VB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 3V는 VB 더하기 2 곱하기 3V 더하기 VB 이렇게 되죠. 이쯤 되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든 걸 까먹게 됩니다. 나는 어디 여긴 누구 뭐 약간 이런 정신 상태가 되죠. 이불로 거꾸로 얘기한 거야. 어쨌든 구하던 걸 마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VB가 나오죠. 요 VB를 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V가 됩니다. 좀 계산 과정은 중간중간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식에다가 집어넣거나 아까 상대 속도식에 집어넣으면 VC도 마찬가지로 구해집니다. 그럼 VC는 얼마가 되느냐? 2V가 됩니다. 요거가 되죠. 요라며 2V는. 알았다. 자, 그러면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기억에서 A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A 질량이 들어간 식이 아직 한 번도 안 쓰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B하고 C가 충돌한 이후에는 A하고 B가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P존을 한 번 더 써야 되죠. 운동량 보존. 이번에는 A하고 B에 충돌하는. 그러니까 4T0 전으로. 4T0 전으로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것을 써볼 겁니다. 그럼 4T0 전에 A의 운동량은 A는 한 번도 아직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라지 M이고 속도가 2V인 채로 계속 가고 있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충돌을 한번 했죠. 충돌하고 B는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되었습니다. 질량은 M이고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되었어요. 자, A하고 B가 충돌할 거기 때문에 C의 운동량 어차피 양변에 똑같이 더해봤자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운동량만 적을 거예요. 그럼 A하고 B가 충돌한 이후에 A는 같은 방향으로 속력이 V가 됐다고 했어요. 네, V가 되었고 그 다음에 C는 B의 속력은 B하고 C가 충돌한 이후에 C의 속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VC인 거죠. VC.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M이고 VC는 요 위에 있죠. VC는 2V가 됩니다. 2V. 그럼 이렇게 하면 아름답게도 이번에는 V가 날아갑니다. 슉슉슉슉. V가 날아가고 라지 M과 스몰 M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지 M은 3M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풀이 과정을 거쳐서 겨우 기억이 맞는지를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풀 건 아니니까. 이제 되돌릴 수가 없지. 물리원을 선택. 니은 보면은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가 A의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충격량의 크기 하면 두 가지 방법이라 했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아니면 운동량의 변화량. 요건 뭐로 구해야 되겠어? 예,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각각 구해가지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럼 C가 받는 충격량은 C의 운동량의 변화량 혹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낫겠죠. C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나중 운동량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EMVC예요. EMVC. 근데 VC가 얼마였노? 2V였죠. 그래서 얘는 4MV가 됩니다. 그럼 A는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은 A는 B하고 충돌했잖아요. B하고 충돌했으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해도 되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B를 할 필요는 없죠. 똑같이 처음 속도도 있고 낮은 속도도 있으니까. 얘는 라지 MV가 스몰 MV가 됐어요.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둘의 차이의 절대값이 충격량이 됩니다. MV인 거죠. MV인데 M은 3M이었죠. 그래서 이건 3MV가 됩니다. 그러면 4MV는 3MV의 3분의 4배이지 2배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으니까 답은 아니네 안되네. 못 구하네. D가 구해야 되네요. 치사하게. 자, T가 0일 때 A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요것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기억 니은까지만 하는 거는 좀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풀만한 문제였는데 T = 0일 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요 부분이 좀 이 문제를 어렵게 했던 부분입니다. 요거 모르니까 X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A하고 B 사이 거리인 거죠. 요게 이제 X입니다. X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0에서 4T0까지 A가 간 거리하고 B가 간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4T0인 순간 A하고 B가 충돌했잖아요. 충돌해서 A하고 B의 위치가 같은 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B가 간 거리하고 그때까지 A가 간 거리를 구하면 그 A가 간 거리에서 B가 간 거리를 빼주면 요 X가 됩니다. 왜냐하면 4T0인 순간 만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4T0까지 A와 B의 변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4T0까지
변이를 구할 건데 b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나눠야 돼요. 0에서 2t0하고 얘는 속도가 바뀌니까 2t0에서 4t0 나눠야 됩니다. 0에서 2t0 동안에는 속도가 b의 속도가 3v였죠. 3v였고 시간은 2t0였습니다. 2t0. 근데 이게 얼마인지 요 그래프에서 나와 있어요. 6d인 거죠. 6d. 예, b가 6d만큼 이동을 했죠. 그래서 요게 일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6d입니다. 근데 2t0에서 4t0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v로 해가지고 시간이 2t0 동안 간 거죠. 그럼 얘는 vt0의 2배죠. 근데 여기 보면 vt0가 d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d가 돼요. 마이너스 2d. 그래서 합쳐서 보면은 얘는 0에서 4t 동안에 콕 오른쪽으로 4d만큼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b가 0에서 4t0 동안 움직인 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치의 변화량. 그다음 A 볼게요. A는 그나마 쉽죠. A는 통으로 0에서 4t0까지 속도가 안 변합니다. 속도가 일정하죠. 얼마입니까? 2v로 4t0 동안 갔습니다. 그럼 얘는 vt0의 8배인데 vt0가 d니까 이거는 8d가 됩니다. 8d. 따라서 x는 8d 빼기 4d. 그러니까 A의 변이 빼기 B의 변이 이렇게 돼서 4D가 답이 됩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D가 돼서 요 정도가 이제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난이도 최상의 문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